오늘 우리가 김광균 시인의 노신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쌤 수업 듣기 전에는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쌤이 늘 말하고 있는 거 알죠? 자, 들어볼게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자, 여러분 이미 첫 줄에서부터 이 시에서 뭔가 좀 말하고자 하는 게 확 느껴지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건요. 자, 시를 믿는다는 것. 정말 시에 대한 믿음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예술에 대한 시에 대한 나의 신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나라고는 하지 말게요. 사내의 신념.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건 여러분 생계의 문제인 거죠. 정말 삶의 문제인 거예요. 현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게 지금 충돌하는 느낌인 거죠. 그쵸?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근데 여러분 서른 먹은 사내 이꼴 누구겠어요? 금방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내이겠죠. 그쵸? 여러분 잠을 못 잔다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고민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보통 고민 있으면 잠 못 자죠? 그래서 어떤 고민, 내적 갈등의 표현이겠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사자성어가 우리가 전전반측이라는 말도 있죠. 먼 기적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어 쌓이나 보다. 자, 여러분 뭔가 소리가 저 멀리 들리는 것 같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이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아내와 어린 것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의 생애를 고민하고 있다에서 더 나아가서 가장의 어떤 무게를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도래.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여러분 화자는요 되게 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나 봐요. 손에 뺨을 얻어맞았다 이런 게 뭐 진짜 물리적으로 맞았다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좀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모를 당하며 항시 곤두박질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밑으로 막 떨어지는 걸 곤두박질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시 이렇게 떨어져만 가는 생활의 노래라는 것도 정말 노래라기보다는 어떤 생활, 생계,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나는 돌팔매질에도 이제는 피곤하다라고 여러분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그래서 이 상황에서 힘든 게 이제 먹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쌤 계속 말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잖아요.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라고 지금 의인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생계를 꾸리는 것을 의인화를 함으로써 언제까지 즉 나를 힘들게 할 거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꼴 화자고 그럼 우리가 화자는 이꼴 사내구나. 그 사람은 지금 시인이구나라는 것도 좀 관계가 잡히죠.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결국 잠에 들지 못하고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게 됐죠. 잠도 안 오고. 여기서 현실과 어떤 시 사이에서의 고민, 고뇌가 이게 드러나 있는 거죠. 담배를 피워 문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도 느끼면 좋겠는데 문다, 앉는다,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현재 시제를 쓰면 우리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현장감, 생동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되게 쓸쓸하고 괴롭다라는 거죠. 노신이요. 여러분 뭐뭐요 라고 부르는 거는 도노법입니다.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화자의 어떤 감정이 조금 고조된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대요. 그 노신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제 중국인이에요. 중국의 어떤 이제 글 쓰고 좀 약간 좀 사상을 펼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밤이면 이 사람은 그 노신을 생각한대요.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여러분 눈물에 젖어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약간 좀 슬픔의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날이니까 뭔가 조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해 호마로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그대가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그 노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랬겠지. 이런 생각을 했겠지. 이런 등불을 이렇게 좀 켜놓고 고민을 했겠지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러분, 등불이 속삭거린다도 당연히 의인법이겠죠. 속삭거린다라는 건 말을 하는 건데, 그쵸? 말을 한다, 이건 청각적이죠.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일단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반복은 운율과 강조의 효과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상심한 사람이 있고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라고 보면은 일단 내가 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신이 그때 그 사람 역시 그 상의 쓸쓸한 뒷골목에서 등불을 지키면서 상심하였지만 굳세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동시에 이 사람은요. 이 노신을 여기서 왜 떠올렸을까가 중요한 거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노신이여 라고 노신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시가 흘러가죠. 나는 왜 이럴 때 노신을 떠올릴까? 여러분, 힘들 때 내가 떠올리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힘들 때 내가 떠올리는 존재는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노신은요, 나에게, 화자에게 힘들 때 떠올리는 힘이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럼 노신이 왜 힘이 될까? 즉, 노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노신처럼 이란 어떤 동일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걸 또 굳세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자세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쵸? 그래도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삶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를 노신의 삶에서 깨닫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요.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뭐 의인법도 있지만요. 여기를 이제 주객전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등불을 켜놓고 내가 속삭거리는 거를 반대로 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힘든 생애를 꾸리고 있는 화자가 이제 노신이라는 존재를 떠올리면서 이제 노신의 삶을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재는 내적 갈등이죠. 어떤 내적 갈등이겠어요? 그쵸. 생계와 어떤 시의 신념, 그쵸. 이렇게 신념 사이의 내적 갈등. 자, 근데 화자는 그것을 굴복하지 않고요. 힘든 어떤 삶에 대한 고민과 고뇌, 똑같은 말이죠. 고통이라고 해볼게요.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성격도 당연히 의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앞에까지는 좀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 이제 부정적이고, 그쵸? 좀 여기서는 약간 좀 슬프고 힘들고 상심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딱 노신이어부터는 뭔가 노신을 떠올리면서 의지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의 이야기도 좀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시상이 전환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